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그 앞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맨얼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심판대의 선권력,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의혹의 화살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었을 뿐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편의 뜻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권력의 비선 실세들이 몰락의 순간에 보였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통상 너댓 시간 이상 소요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와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별건으로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사마본 수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문부터 공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품 목걸이에 대한 그녀의 해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순방을 위해 다시 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던 거침없고 당당했던 목소리,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동정과 연민에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연극으로 비칠 뿐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부 무너진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무대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가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태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까? 라고 묻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을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왜곡된 애정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으니 당신도 끝까지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이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의 몰락은 씁쓸함을 넘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3부 새로운 시작, 개혁의 칼을 빼든 정부 이러한 과거의 혼돈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단호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도 국정 현안을 놓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당내 문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비로소 국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앞으로의 사법개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개혁 열차를 막아서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인물로 당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은 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그 앞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맨얼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심판대의 선권력,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의혹의 화살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었을 뿐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편의 뜻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권력의 비선 실세들이 몰락의 순간에 보였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통상 너댓 시간 이상 소요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와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별건으로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사마본 수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문부터 공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품 목걸이에 대한 그녀의 해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순방을 위해 다시 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던 거침없고 당당했던 목소리,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동정과 연민에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연극으로 비칠 뿐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부 무너진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무대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가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태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까? 라고 묻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을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왜곡된 애정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으니 당신도 끝까지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이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의 몰락은 씁쓸함을 넘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3부 새로운 시작, 개혁의 칼을 빼든 정부 이러한 과거의 혼돈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단호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도 국정 현안을 놓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당내 문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비로소 국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앞으로의 사법개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개혁 열차를 막아서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인물로 당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은 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그 앞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맨얼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심판대의 선권력,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의혹의 화살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었을 뿐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편의 뜻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권력의 비선 실세들이 몰락의 순간에 보였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통상 너댓 시간 이상 소요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와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별건으로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사마본 수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문부터 공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품 목걸이에 대한 그녀의 해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순방을 위해 다시 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던 거침없고 당당했던 목소리,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동정과 연민에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연극으로 비칠 뿐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부 무너진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무대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가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태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까? 라고 묻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을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왜곡된 애정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으니 당신도 끝까지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이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의 몰락은 씁쓸함을 넘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3부 새로운 시작, 개혁의 칼을 빼든 정부 이러한 과거의 혼돈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단호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도 국정 현안을 놓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당내 문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비로소 국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앞으로의 사법개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개혁 열차를 막아서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인물로 당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은 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그 앞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맨얼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심판대의 선권력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의혹의 화살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었을 뿐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편의 뜻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권력의 비선 실세들이 몰락의 순간에 보였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통상 너댓 시간 이상 소요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와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별건으로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사마본 수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문부터 공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품 목걸이에 대한 그녀의 해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순방을 위해 다시 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던 거침없고 당당했던 목소리,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동정과 연민에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연극으로 비칠 뿐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부 무너진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무대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수감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가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태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까? 라고 묻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을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왜곡된 애정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으니 당신도 끝까지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이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의 몰락은 씁쓸함을 넘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3부 새로운 시작, 개혁의 칼을 빼든 정부 이러한 과거의 혼돈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단호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도 국정 현안을 놓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당내 문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비로소 국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앞으로의 사법개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개혁 열차를 막아서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인물로 당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은 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그 앞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맨얼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심판대의 선권력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의혹의 화살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었을 뿐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편의 뜻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권력의 비선 실세들이 몰락의 순간에 보였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통상 너댓 시간 이상 소요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시간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와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별건으로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사마본 수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문부터 공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품 목걸이에 대한 그녀의 해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순방을 위해 다시 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던 거침없고 당당했던 목소리,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동정과 연민에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연극으로 비칠 뿐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부 무너진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무대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가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태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까? 라고 묻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을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왜곡된 애정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으니 당신도 끝까지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이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의 몰락은 씁쓸함을 넘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3부 새로운 시작, 개혁의 칼을 빼든 정부 이러한 과거의 혼돈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단호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도 국정 현안을 놓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당내 문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비로소 국정 운영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앞으로의 사법개혁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개혁 열차를 막아서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비위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인물로 당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은 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담론 속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대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열망과 그 앞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맨 얼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심판대의 선권력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 지난 8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가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말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의혹의 화살을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힘없는 개인이었을 뿐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편의 뜻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권력의 비선 실세들이 몰락의 순간에 보였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했습니다. 통상 너댓 시간 이상 소요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은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는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남편이 했다, 나는 모른다 와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변호인단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각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별건으로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사마본 수사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성문부터 공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품 목걸이에 대한 그녀의 해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을 순방을 위해 다시 빌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은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던 거침없고 당당했던 목소리,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동정과 연민에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또 다른 연극으로 비칠 뿐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2부 무너진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무대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축에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과 관련된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가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은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스스로 내던진 행태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할까? 라고 묻자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기이한 행동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돌발 행동을 넘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 혹은 왜곡된 애정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으니 당신도 끝까지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이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까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때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의 몰락은 씁쓸함을 넘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3부 새로운 시작, 개혁의 칼을 빼든 정부 이러한 과거의 혼돈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는 단호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도 국정 현안을 놓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